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8포인트, 0.17% 상승한 2180.7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오른 733.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장 초반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춘절 연휴로 휴장했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1.36%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고요.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의 대형 IT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러한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섹터로 옮겨지면서 오늘 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상승세도 두드러진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우리 시장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앞으로 있을 미중 무역 협상과 그리고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 등 그 진척 사항을 보고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양김입니다. 일단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뭐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강한 흐름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죠. 일단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이벤트성이 많은 한 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차관급 회의라든지 이제 뭐 장관급 회담이 지금 미중 협상이 지금 진행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는 기대감 하나로 시장이 반영되고 기대감 상승, 기대감 뭐 생각보다는 기대감이 좀 소멸되면서 주가 다시 한번 조정 이런 단계로 시장이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소 아쉬운 흐름은 나올 수 있었지만 선물 시장에서 저가 메리트가 계속해서 잡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선물 시장 잠시 체크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무료 방송을 많이 참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가격대가 지켜지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추후에 290포인트를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어떤 시장 흘러갈지도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때도 코스피 지수도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2200포인트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또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한 탄력들, 수급들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도 무난한 시장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항상 우리 장 초반에 이제 우리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개장이 되는 흐름들을 또 체크하셨기 때문에 오전장 분위기는 우리 시장을 일단은 그 전날에 미국장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오후 수급들이 우리 시장에서 본수급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는 무난한 한 주일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미국 증시 체크하고 또 오후에는 중국 증시를 한번 더 체크를 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 건데요. 0.65% 보합권인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상승 정도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IT 섹터 위주로 이제 증시 자체가 이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좀 우려감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IT 섹터의 움직임이 약간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IT 섹터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특히나 이번 주에 지금 뭐 미중 차관급 회담과 더불어 가지고 또 14일부터 15일까지는 장관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그동안에 지속적인 매수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좀 관망의 포지션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대형주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주도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은 이제 IT 위주로 증시 자체를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는 살아났으나 다시 이제 IT에 대한 좀 우려감과 더불어서 이번 주 뭐 다양한 또 일정들이 앞서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관망 흐름으로 가면서 이제 대형주는 매도를 또는 이제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되고 있지만은 요 중소형주에 있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장에 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매수세가 조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1월 달에는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테마주들이 좀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면 2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HLB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5.6% 장 초반에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쭉 올라섰는데요.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아까 우리 오늘장 마감 정리할 때 바이오 섹터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무슨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그 방송을 보실 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지수가 상승을 견인을 해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수를 견인을 해주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자접 업종들의 상승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섹터들이 강한 상승 요인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코스닥의 733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해줬었던 요인들은 강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R&D 개발이라든지 이제 제약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좀 증폭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게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HLB, 뭐 HL 바이오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회사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의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 단계이고 임상 결과가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농사처럼 씨앗을 뿌려야 이제 뭐든지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미 낙폭이 된 상태에 저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지금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재료로 한번 접근해볼까라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라라는 이유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줬을 때에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 낙폭이 그때부터 이제 심화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의 반등도 제한적인 반등에서 낙폭도 계속해서 심화가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정도 낙폭이 거의 다 끝난 상태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기사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나는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의 종목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낫고요. 일단 임상이라는 거는 1상, 2상, 3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당시에 다시 한번 신규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신규 접근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는 신규 편입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인데요.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로메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마감은 0.28%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 29만 4,10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근데 또 일일 보니까 지금 며칠째 상승하는 거예요. 8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편입해도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지난 2018년 10월 달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DNA하고 단백질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미국 FDA에서 RNA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전자 쪽 관련해서 좀 이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RNA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좀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에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바이로메드가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또 임상 3상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붙어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률만 따져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또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은 사실 지난 10월 달에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는 역시 성장주들이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때 우리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약 바이오 매매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2018년 때 여러분들이 이 제약 바이오로 매매를 실패하셨던 이유는 이 뭐니 해도 일단은 경기 둔화 내지는 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IT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오고 증시에 어느 정도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저점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역시 가장 먼저 또 반등 나오는 것도 성장주이자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빠를 수밖에 없고 역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일수록 이렇게 주가에 대한 리바운드가 좀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로메드가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이 좀 상승 나왔는데 그런 이유가 역시 또 지금 외국인들이 몇 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주가를 또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런 좀 뭐랄까요? 2019년에는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모멘텀, 소위 말해서 뭐 임상 3상 발표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들을 같이 좀 찾아보셔서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KMW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6,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이 5G 관련 종목이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전에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제시해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시장 방어주 역할이기도 하면서 또 가치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안 좋을 때일수록 통신주의 수급이 쏠리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중국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데다가 이 5G 패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삼성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사이익으로 일본이라든지 내지는 대한민국의 장비 업체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관련돼 가지고는 소위 말해 뭐 KMW라든지 내지는 뭐 에이스테크, OE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일단 주가 상승률이 고작 9%밖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고작이란 말은 이제 주가의 상승 시작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KMW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좀 삼성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해당 종목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께서 AS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정산애강입니다. 매수일 1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5.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산애강 코스닥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배관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더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3거래일째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그전에 이제 재난 관련주로 제가 한번 네, 가지고 맞아요. 나왔고 그리고 인맥 관련주로도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굳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분을 자꾸 출마한다고 이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풍강이라든지 포비스트 NC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그 종목군에 속하는 그 인맥에 속하는 정산애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구간 화면을 통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매물 구간 2,400원 구간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2,400원의 강한 저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일단 정산애강 2,400원의 완벽한 매물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전량 매도 전략으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매수가는 본전 가격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면서 2,400원 돌파 여부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매수일 1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목표가 돌파를 했어요. 이 종목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다시 살짝 떨어지면서 반등이 약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이 종목도? 네, 일단은 AS이기 때문에 다운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화전자 역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던 소테마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기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회 본회에 수소충선소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오다 결국에는 탄력이 약해요.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이미 상승 탄력이 한 번은 받아주고 나면은 이제 재료의 소멸이라든지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만들어주는 게 차트고 주식이고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자화전자는 아직까지 낙폭이 과대된 상태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은 가능하겠으나 일단 14,000원이라는 목표가의 매물대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잠시 해드리도록 할 텐데 14,000원에서 지금 14,400원 부근에 매물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싼 고점을 만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의 시간이 어느 정도 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14,000원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역시도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예림당도 시간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정리할게요라고 빠르게 탈출했었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 종목들은 일단 이렇게 AS 통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동양철관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500원입니다. 전문가님 방 초반에 살짝 2,000원까지 쫙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3.59% 눌림이 나왔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좋을까요? 이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를 하면서 갭 상승 시에는 우리 매수 금지예요라고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렸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시가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갭 상승으로 시작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제 관심주로 새로이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장 시가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들어가시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철도 관련주도 많고 그리고 또 항만 관련주도 많고 대북주로는 뭐 물건을 운송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배로 운송 수단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뭐 동방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도 국보라든지 이런 관련주를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또 주가가 또 한 종목이 올라가면 또 한 종목 조정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부터는 다시 한번 철도 관련주로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내일장 시가에 다시 한번 재공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MWC 맞죠? MWC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모바일 핸드폰 관련된 전시회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최대 수혜주다. 그러면 당연히 모바일 관련 종목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신 관련주겠죠. 네. 네, 일단은 이제 2월 말에 또 개최되는 MWC가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이 MWC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최대 수혜주는 5G가 될 겁니다. 뭐 앞전에 뭐 우라노스 전문가도 말을 했던 것처럼 그 5G에 대한 기대치는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 5G라는 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5G가 또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종목 고르기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종목들 5G 관련주가 있지만 그게 뭐 다 똑같이 뭐 5G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간다라는 시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가 위치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반영되고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매출이 잡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대 수혜주 5G 관련주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화해 보이콧 저희가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는 뉴스인데 뭐 미국 정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관련 우방국들도 화해 쓰지 말자 막 설득 아니면 강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반사 이익에 기대주다. 뭘까요? 만약에 쓰게 되면은 네. 굉장히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거의 뭐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일본도 보이콧을 하겠다. 우리 한국도 어쩔 수 없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제시를 할 종목은 이 일본에 이제 매출이 잡혀 있는 그리고 2020년도에 일본 또 올림픽이 또 개최가 되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매출이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100% 이상까지의 좀 목표로 갖고 있는 전망치가 나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매출처가 이제는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태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전망 이익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가의 반등이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5G 통신 장비 관련 종목이고 일본 올림픽에 도쿄 올림픽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지금은 실적은 좀 안 좋지만 앞으로 기대가 크는 이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나는 종목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일단은 뭐 그 AS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이제 뭐 규제를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잠재적인 공급업체들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이제 업체들이 좀 반사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 장비하고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앞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KMW 같은 경우는 실적주고 아마 요거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지금 생각나는 게 에이스테크하고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생각납니다. 일단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한번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이솔루션의 주봉인데 아니죠.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이미 신고가가 돌파된 상황이고 앞전에 전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까지도 이제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뭐 신고가도 한번 더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오이솔루션이 더구나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먼저 수주가 현재 지금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탄력도가 좀 빨라서 아마 요 기업 내지는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오이솔루션 그리고 에이스테크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양기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일단은 오늘 특징적으로 수급들을 체크를 하시면 5G 테마주들의 강력한 수급들이 유입이 됐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늘 5G 테마주들 외국인 수급도 강하고 기관 수급도 강했네라고 보실 텐데 일단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앞으로 시장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된다 그리고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라노스 전문가가 이야기한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솔루션도 오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가를 보실 때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뒤늦게 또 방송을 보시고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한 번에 주가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상에서는 한 번 정도의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 기관에서의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수급만 보더라도 일단 오늘에서는 내가 매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일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까 하는 정도의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 혹시나 이제 에이스테이크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그렇다면은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저라면은 솔직히 이제 방송이 아니면은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 역시도 쌍그리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강한 수급을 잡고 있던 테마군들은 5G 테마입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쉽지만 이 두 종목은 아니지만 이 두 종목도 관심 있게 한 번쯤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HFL 보이고요. 솔리디어 머큐리입니다 하면서 오셨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RFHIC 이렇게 보였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왔어요. 조금은 어려우셨나 봐요. 또 추가적으로 힌트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많이 어려웠나 봐요. 지난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매출처가 일본이다라는 거에 저는 좀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매출처보다는 일본 또 한 군데에서만 강한 힌트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또 2020년도에 또 올림픽 개최가 되면은 뭔가 가장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양계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이 하나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3월에 미국에서 암 학회가 열리는군요. 이런 학회가 열리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암 관련된 종목들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나요? 네, 앞서 일단 제가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IT 업종이 먼저 좀 증시 자체를 좀 끌어올려줘야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됩니다. 마침 1월 달에는 IT 섹터만 좀 상승이 나왔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3월 달에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미국에서 암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2019년 안에 3상에서 2상 정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장에 좀 순매수한 종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대다수가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메지온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HLB, 삼천당 제약, 텔콘 RF 제약, 인트론 바이온 전부 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특히나 이런 관련된 종목 속에서 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싱 아웃이 기대가 된다. 뭘까요?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뭐 로열티를 냈는데 이제 그걸 안 내도 되는 건가? 네, 일단은 맞나요? 쉽게 말해서 기술 이전이죠. 아, 기술 이전인데 앞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제약 바이오의 키워드는 기술 이전이냐 아니면은 임상 발표냐 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시 종목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당 기업이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승률이 꽤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달에 뭐 증시가 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었지만 저점 대비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하고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좀 빨리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한올 바이오파마처럼 기술 이전을 올해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이렇게 열렸습니다. 양계비 전문가님, 면역 항암제 그리고 기술 이전 호재가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보통 기술 이전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한양행이거든요. 근데 그 유한양행은 너무 무거운 종목군이라서 아무래도 이 종목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일단 유한양행이 아니면은 오스코텍 정도로 저는 유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 유한양행 때문에 관심을 좀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스코텍 종목 한 종목하고 이제 한 종목은 더 제넥신 정도로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시면 제넥신도 이번에 이제 모건 쪽에서 그 제넥신의 주가를 굉장히 좀 크게 높이 샀어요. 아무래도 이 제넥신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이제 3일 전에 강한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도 낙폭이 강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해서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지수를 좀 상승을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상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스코텍과 제넥신 정도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으로 추려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유틸렉스 주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화면상으로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렉스도 역시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5거래일 정도 이제 좀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상장한 이후로 일시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률이 좀 과한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낙폭을 보여줬다가 20선 구간 아래에서 이제 쌍바닥 형식으로의 주가가 횡보를 했었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상승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수렴 삼각형 패턴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렇게 지금 20선 밑에서 수렴 삼각형형으로 만들어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유틸렉스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률을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계비 전문가님, 오스코텍이란 제넥신 중에서 20선 밑에서 수렴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종목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21선이요. 네.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21선을 대부분 넘고 있는 상태라 일단은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로 살짝 넘어가서 파맵신으로 살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맵신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이제 속한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이 다 아니라는 점에서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파맵신도 충분히 주가 위치상에서는 이 말씀하신 그 종목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그 신규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때도 항상 주가 기대감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제 파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아무래도 또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주가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제 위치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파맵시드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제넥신 보이고요. 오스코텍, 펩트론, 제넥신이 짱입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대단하면서 눈웃음 보내주셨고요. 오스코텍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수앱지스, 이수페타시스, 녹십자 랩셀. 굉장히 다양하게 왔습니다. 정말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어떻게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보이시나요? 사실 면역 항암제가 워낙 다양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현재 지금 뭐 보내주신 종목 중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양기비 전문가가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파맵신이라는 종목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더 좋은 회사, 소위 말해 조금 더 이중 항체에 대한 면역 항암제 치료제라서 훨씬 더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주가를 대응을 하실 때는 이미 고점이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 위치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아하시는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21선 아래에서 5일선 아래에서 있는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위치를 좀 판단하실 때도 항상 좀 저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시가 이하에서 좀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 방송 들으실 때마다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갭상승 시에는 매수 금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시가에서 가장 좋은 주가 위치는 6,750원 부근대까지는 눌림목 구간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8,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7,500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대 6,500원 아래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눌림목 매수 6,720원까지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6,2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이 작년 같은 경우 비임상 단계에서 항암 후보 물질에 대해서 뭐 유한양행하고 동아ST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던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작년 이 계약 금액만 보더라도 1조 2천억 정도의 계약 규모가 있었던 회사인 만큼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모멘텀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강한 종목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2월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라 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기배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앞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변수가 많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변수가 많지만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항상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선침의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재료는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료를 찾아서 매수를 하기에는 항상 늦은 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차트를 보고서 차트에서 먼저 재료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미중 차관급 회담이 있고 14일부터 15일까지 장관급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흐름이 좀 강할 것이고 역시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수가 좀 변동성은 더 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만기 포지션상 지금 코스피 기준 2170포인트 위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물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장중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히려 이제 지수보다는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한 종목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의 무료 방송 테마가요. 2월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라예요. 그러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월 달 안에서는 지금 2월 달이 사실 거래일 수가 며칠 남진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기간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이제 5G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주가 상승률은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훨씬 더 강할 것이고 3월 미국의 암 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역시 뭐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도 또 훈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이제 사실 게 아니라 미리 좀 선침해하시는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그에 맞춰 가지고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놨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른 종목들도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아무래도 훨씬 더 모멘텀이 좀 강한 오늘 히든 종목을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암학회가 있으니까 암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라는 건 아는데 그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미 올라간 종목을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라는 이 섹터의 성격을 모르고 공략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하셨다가 지금까지 좀 손실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시장 성격을 이해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하게 되면은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2월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라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추위에 또 초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